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555페이지 공조 방식의 분류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조 방식의 분류는 분류적인 측면에서 자, 보통 열 매체, 열의 분배 방법에 의해서는 분배 방법에 따라서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개별식하고 중앙식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식 개념과 개별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대규모 건물은 거의 중앙식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운반되는 열 매체에 의해서 분류가 나옵니다. 열 매체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는 열 매체에 의한 분류적인 측면을 우리가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공기 방식이 있고요. 전부 공기를 이용한다는 거죠. 전공기. 자, 이 전공기 방식적인 측면, 전공기는 올 공기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기가 여름은 냉풍일 것이고 겨울은 온풍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공기 방식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공기수 방식은 공기하고 물을 둘 다 활용하겠다는 것이 자 공기수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3번을 먼저 써서 하겠습니다. 전수 방식. 자, 전수 방식은 물 숫자죠. 물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냉수나 여름은 냉수를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겨울은 온수를 만들어서 거는 전부 물을 열매체로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이 전수 방식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활용하겠다. 그럼 공기도 이용하고 물도 이용하는 것. 그래서 공기 수방식 개념이 되는 거고요. 공기 수방식. 그리고 냉매 방식. 자, 이 보통 암모니아나 이런 프레온 가스를 냉매를 활용하는 거죠. 냉매 방식. 그럼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나 이런 건물의 이 에어컨이 바로 이 냉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눌 때 그러면 이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을 여러분들 비교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공기 방식하고 전수 방식. 자, 그러면 이거는 공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죠. 공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전공기 방식은 공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얘는 덕터가 필요해요. 덕터가 필요한 반면에 얘는 덕터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전수 방식은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얘가 배관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배관이 필요한 겁니다. 배관. 그럼 얘는 배관이 필요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전공기는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닥터로 공급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얘는 송풍기로 공기를 공급을 해 주는 방식이고 전수 방식은 펌프로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 운반 동력은 열 운반 동력적인 측면은 비교했을 때 열 운반 동력은 얘가 송풍기를 공기를 계속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들어가요. 열 운반 동력은 얘가 적게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수의 우려는 얘는 없죠. 얘는 공기를 공급하는 게 누수의 우려가 없어요. 우려가 없는 반면에 자, 이거는 물을 공급해서 해다 보니까 누수의 우려가 있겠죠. 우려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수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전공기하고 전수 방식 중에 자, 이것은 외기 냉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기 냉방이 되겠지만 이것은 외기 냉방이 되지 않습니다. 물을 공급해서 하기 때문에 차가운 외기를 끓여들여서 냉방에 활용하는 것을 외기 냉방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기 냉방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전수 방식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 오염적인 측면은 얘가 적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은 얘가 적고요. 이것이 실내 공기 오염이 커요. 실내 공기 오염이 큽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전수 방식은 자, 이 물을 보내서 자, 이 코일 내부에 여름에 차가운 물을 보내 뒤에서 팬이 돌게 되면 찬바람이 나는 거고, 겨울에 따뜻한 물을 넣어주고 뒤에서 돌면 따뜻한 바람이 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 방식은 별도의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무조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수 방식의 특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봐두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 시험을 대비해서. 그러면 이 전공기 방식 종류하고 전수 방식 종류하고 꼭 구분해 두시는데, 그러면 전수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펜, 코일, 유닛 방식. 원래 유닛은 단위입니다. 유닛은 단위. 그 펜이 송풍기고 코일이 배관이에요. 그 단위를 갖춘 소형 공조기를 각 실마다 배치해서 하는 펜코일 유닛 방식.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기 방식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공기 방식은 자, 첫째로 덕트가 하나인 단일 덕트 방식이 있고, 단일 덕트 방식. 그러면 단일 덕트 방식은 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풍량 방식이 있고, 정풍량과 풍량의 변화를 주는 가변 풍량 방식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중 덕트, 덕트를 두 개를 하는 이중 덕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중 덕트. 자, 이중 덕트 방식은 냉풍 덕트하고 온풍 덕트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냉풍, 온풍을 동시에 만들어서 닥터로 공급해주면 각 실에 혼합 상자가 있어요. 믹스하는. 그러면 냉풍하고 온풍을 혼합해서 그 실의 온도를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중 덕트 방식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중 덕트 방식이 너무 에너지 소비가 커요. 그래 의식이죠. 사람으로 보면 항상 냉풍, 온풍을 만들. 그래서 이제 멀티존 유닛 방식 조금 줄이기 위해서 멀티존 유닛 방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멀티존 유닛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유닛인데 단위만 각 존 단위만. 그래서 존을 단위로 해서 존 단위로 냉온풍을 섞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덕트 방식은 각 실마다 냉온풍을 무조건 혼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이 드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이 멀티존 유닛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설치하는 각층 유닛 방식. 각층 유닛 방식은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1차 공조기 지하에 주 공조기에서 공기를 만들어주면 각 층마다 또 소형 공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층 유닛 방식.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공기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전공기 방식은 공기를 만들어서 닥터로 공급해 주는 것이 전공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수 방식은 펜코일 유닛 방식같이 주 기계실에서 물을 만들어서 공급해서 실내의 소형 공조에서 팬을 돌려서 하는 것이 전수 방식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따게 되면 공기 수방식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냈습니다. 12회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 냈으니까 다시 한 번 또
반복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방식 종류를 물을 가능성이 있다. 특징을 열거해서는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58페이지 보시면 각 공조 방식별 특징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단일 득도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 득도. 단일 득도는 득도가 하나라는 겁니다. 득도가 하나. 단일 득도 방식은 득도가 하나. 그러면 단일 득도는 득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름철은 냉풍 득도로 활용하고 겨울철은 온풍 득도로 활용하는 것이 단일 득도 방식입니다. 근데 단일 득도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풍량을 일정하게 하느냐 풍량을 다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풍량 방식과 가변 풍량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일 득도는 정풍량 방식과 자, 가짜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가변 풍량 방식. 아마 나오게 되면 앞으로 나오면 다시 가짜가 넣어질 겁니다. 넣어서 아마 서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풍량 방식은 자, 송풍량을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송풍량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일정하게 공급을 하는 거고. 근데 가변 풍량 방식은 부하에 따라 풍량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송풍량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변화를 주어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가변풍 변화를 주는 방식입니다. 주는 것이 가변 풍량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정풍량 방식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 이거는 부하량에 따라 부하량에 따라 이거는 송풍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송풍 온도를 조절해 주는 방식이고. 근데 얘는 송풍 온도는 일정하게 공급해. 송풍 온도는 일정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풍량과 가변풍량은 결과적으로 풍량이죠. 송풍량을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가 된 겁니다.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근데 정풍량 방식과 가변풍량 방식은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정풍량은 공기의 청정도는 제일 좋습니다. 공기 청정도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일 대공간에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극장 같은 데나 이런 아니면 영화관, 극장 영화관 아니면 백화점 이런 단일 큰 공간에 그러면 사람이 영화관에 가장 사람이 많은 걸 기준 잡아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적어도 그러면 어떤 영화는 꽉 차고 매진이 되고요. 어떤 영화는 매진 안 되죠. 어떤 데 가보면 진짜 심각하죠. 몇 명, 한두 명 앉아서 영화 보는 경우도 있었죠. 옛날에. 그러면 공기청정도는 이 정도. 그러면 두 명이 앉아서 보더라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청정은 좋은데 이 가변풍량 방식은 부하에 따라 송풍량을 조절한다 했겠죠. 그러면 부하량이 감소가 되면 송풍량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송풍량이 감소돼요. 그럼 송풍량이 감소되니까 따라서 무엇이 된가?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 있는 거면 실내 공기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변 풍량 방식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풍량 방식은 이 덕더적인 측면, 이 덕더는 공기를 보낸 덕더는 얘가 커요. 얘가 좀 적어도 됩니다. 적어도 되는 방식이 자 가변풍량 방식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정풍량과 가변풍량 방식 중에 에너지 소비는 얘가 커요. 에너지 소비는 얘가 적고요. 에너지 소비 개념은 그런데 보통 이 가변풍량 방식 그래서 얘가 에너지 절약형이 됩니다.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정풍량과 가변풍량 방식적인 측면, 가변풍량하고 그런데 이 시설비적인 측면은 정풍량과 가변풍량 중에서 시설비는 얘가 싸요. 얘가 시설비가 비쌉니다. 이 시설비가 얘가 비쌉니다. 왜 시설비가 비싸게 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시설비가 비싸집니다. 자, 각실마다 이 풍량을 조절해주는 가변풍량 유닛을 설치해야 돼요. 가변풍량 유닛을 갖다가 설치를 해줘야 돼요. 설치해주면 이걸로 인해서 비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비는 가변풍량 방식이 시설비는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얘는 각실마다 가변풍량 유닛을 설치하기 때문에 각실에 대한 제어가 돼요. 실이 많은 대적값도 각실마다 이 개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제어성이 있어요. 얘는 개별 제어성이 있다. 근데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각실이 된 개별 제어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풍량은 항상 일정하게 공급해요.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아이열 몇 번 자리에 앉았는데 여기 좀 시원하게 해둘라 안 됩니다. 동일하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별 제어성은 정풍량은 없고 가변풍량 방식은 있습니다. 개별 제어가 되는 것은 이것 때문이죠. 각실마다 이걸 설치하니까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정풍량 방식은 단일 대공간에 써요. 단일 대공간에 사용해요. 공간. 그래서 극장이라든지 이런데 극장이나 백화점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하나의 공간이 큰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중대형 사무소 이런 하나의 쪼노성에 이런 내부존 이런데 많이 써 큰 공간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변풍량 방식은 자 일사량 변화가 심한 자 이 왜 사무소 건물의 외부존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건물들이 유리로 많이 조립되는 커튼을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태양열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부하가 엄청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적합도가 있는 것이 가변풍량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봤을 때 유지관리적인 측면을 보면 유지관리는 쉽게 겁니다. 분산되면 유지관리는 어려워져요. 집중이 되면 유지관리가 편리해집니다. 그러면 유지관리적인 측면은 그래서 단일 덕더가 유지관리가 용이해요. 쉽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되게 되면 유지관리적인 측면은 어려워진다는 거, 집중이 됐을 때 유지관리적인 측면이 용이해진다는 거, 그 측면을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60페이지 보시면 이중떡떠 방식이 나옵니다. 이중떡떠. 이중떡떠는 떡떠가 두 개라는 겁니다. 이중떡떠 방식은. 이중떡떠 방식은 자, 보내주는데 결과적으로 이 떡떠를 두 개로 보내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하나는 냉풍떡떠고요. 하나는 온풍떡떠예요. 온풍떡떠. 이 떡떠를 항상 온풍과 냉풍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각실마다 이 혼합상자, 냉풍과 믹시하는 혼합상자를 설치해서 각실마다 이 혼합상자를 설치하는 거네. 각실에. 그러면 냉풍하고 온풍을 혼합을 여기서 해서 우리가 섞어서 실내의 온도를 맞춰주는 방식이 이중떡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중떡떠 방식은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다소비형 공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에너지 다소비형입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공조 방식이 이중떡떠입니다. 그럼 이중떡떠는 떡떠가 두 개에다가 혼합상자까지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드는 것도 문제지만 시설비도 제일 비쌀 수밖에 없죠. 이 시설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이겁니다. 어이구, 여기 변덕이 심한 사람이 있어도 다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각중에 덥다고 했다가 여름에 덥다고 해서 시원하게 해줬지만 또 춥다고 해가 난방해도록 하면 난방. 그래서 이게 자,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냉난방을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중떡떠 방식이 됩니다. 이중떡떠. 그러면 각실마다 혼합상자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각실에 대한 개별성도 있는 거죠. 각실마다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성이 있는 거예요. 개별 제어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중떡떠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떡떠 방식은 그래서 어느 때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냉난방 부하 분포가 다양한 건축물, 복잡한 건물, 냉난방 이 부하 분포가 냉난방 부하가 분포가 다양한 복잡한 건축물. 그럼 오만 거 다 있으네. 건축물에 이 이중떡떠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또 갈비가 많이 부과돼도 많이 낼 수 있는 고급 건축물들 이런데 이중떡떠 방식 형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4번에 이제 4번이죠. 그 각층 3번의 멀티존 유닛 방식. 3번의 멀티존 유닛 방식. 이거는 공조기 한 대로 냉온풍을 동시에 다 만들어준다 해서 보통 이겁니다. 멀티라고 하고 존 단위로 공기를 멀티존 유닛 방식입니다. 그러면 존 단위로 지역 단위로 우리가 냉온풍을 만들어서 그러면 냉온풍을 둘 다 만드는 것은 이중떡떠하고 같은데 이제 여기서 보내줄 때 자, 이 존 단위고 얘는 무엇이다? 각실마다 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 혼합상자를. 그러면 존 단위로 냉온풍을 만들어서 단일 떡떠 형태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게 멀티존 유닛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멀티존 유닛 방식은 존에 대한 개별 제어는 되지만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멀티존은 존에 대한 개별 제어성은 있어요. 개별 제어는 돼요. 존마다 냉온풍을 혼합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거는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는 안 되는 거예요. 실에 대한 개별 제어는 안 되고 이거는 존 단위니까 그래서 유닛이 단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이 각층 유닛 방식은 공조기를 1차 공조기, 2차 공조기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주 공조실에서 1차 공기옥이 있고
각층의 2차 공조기를 해가지고 공급해 주는 방식이 각층 유닛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각층 유닛 방식까지는 바로 전공기 방식이고요. 그럼 이제 각층 유닛 방식은 공조기가 각층에 분산되니까 유지 관리는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아직 유일하게 나왔던 게 단일 떡도 방식의 가변 풍량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중 떡도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풍량 방식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은 공기 수방시는 할 필요가 없고요. 양쪽 짬뽕인 거는 시험에 잘 안 냅니다, 교수들이. 그리고 전수 방식을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데 563페이지 6번에 펜코일 유닛 방식이 나오고 있죠. 펜코일 유닛 방식. 그러면 펜코일 유닛 방식이 바로 전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펜코일 유닛 방식이 전수 방식입니다. 펜코일 유닛 방식. 그래서 이거는 물을 공급해서는 전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전수 방식. 그래서 유닛 단일하겠죠? 펜 송풍기고 코일을 갖춘. 그러면 펜코일 유닛 방식은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중앙기계실에서 자, 여름은 온수, 여름은 냉수고 겨울은 온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실에다가 이 펜코일 갖춘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요. 요걸 갖춘 소형 공조기를 각 실에 배치를 해요. 각 실마다 소형 공조기를 배치해 놨습니다. 몇 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실의 크기에 따라 공조기 설치는 틀려집니다. 그러면 중앙기계실에서 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름철은 냉수 공급할 거고 겨울철은 온수 공급하고 여름엔 냉수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냉수를 공급한 소형 공조기에 코일하고 팬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팬이 팍 돌면서 중앙 모다가 팬을 양쪽 두 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방식이 펜코일 유닛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을 배관 설치하고 소형 공조기를 갖다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자, 기존 건축물의 설치가 그래서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이 기존 건축물의 설치가 이 전공기 방식보다 용이합니다. 전공기 방식보다 용이합니다. 이 전수 방식이 용이 쉽습니다. 자, 쉽게 배관 뚫어서 배관하고 소형 공조기 설치해 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런데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이 그래서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이제 실이 많은데 호텔의 객실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의 병실 같은데 실이 많은데 이 펜코일 유닛 방식 형태를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형 공조기를 각 실마다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소형 공조기를 각 실마다 배치했기 때문에 자, 이거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성은 있다는 거죠. 각 실에 대한 개별 제어성은 있어요. 개별 제어는 됩니다. 그리고 각 실마다 소형 공조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각 실마다 소형 공조기 설치하니까 이 분산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분산 배치되면 유지 관리는 어려워지는 거죠. 유지 관리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고 분산되면 유지 관리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각 실마다 소형 공조기 설치한 작은 공조기에 고성능 필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 고성능 필터 사용을 못해요. 필터 사용을 못합니다. 사용은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냉수나 온수를 공급해서 하는 전수 방식이잖아요.
물만 공급하다 보니까 실내 공기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환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수 방식이다 보니까 실내 공기 오염이 커요. 실내 공기 오염이 커요. 오염이 큽니다. 그래서 별도의 환기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별도의 환기 설비를 갖춰줘야 됩니다. 별도의 환기를 해줘야 돼. 환기 설비를 갖춰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펜콜 유닛 방식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펜콜 유닛 방식이 전수 방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중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패키지 유닛 방식이 냉매 방식입니다. 냉매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시면 거기 다 갖춰져 있죠. 냉동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파트에 실내기, 실외기 갖춰진 거 있죠. 이것이 패키지 유닛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형 이런 점포라든지 아파트 이런 데 많이 쓰는 것이 이 냉매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패키지로 다 따라오죠. 그래서 거기 보통 냉동기, 압축기 다 갖추고 있죠. 소형 걸 갖춰서 하는 것이 바로 패키지 유닛 방식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냉방만 되는 경우 있고 냉난방 다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냉난방 다 되면 히트펌프 설치한 것이고, 그래서 냉난방 다 되는 게 좀 비싸죠. 냉방만 되는 에어컨이 좀 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냉매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565페이지 보시면 덕더 및 부속 기구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65페이지 그 그림 보시면 덕더가 나오죠. 덕더. 그래서 뭐 장방형 덕더, 보통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의 덕더를 장방형 덕더라고 하죠. 그리고 원형 덕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장방형 덕더를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원형 덕더는 고속 덕더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고속 덕더로 됐을 때는 약간 풍속을 빠르게 하면 소음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물에는 이 장방형 덕더 형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덕더 뭐 부속품적인 측면이 나오죠. 덕더 부속품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두실 거는 4번에 혹시나 가이드베인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 가이드베인이 사실 굴곡부에 설치해 기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이드베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덕더 내부 쪽에 설치가 됩니다. 안쪽에 설치돼서 기류를 안정시키는 게 가이드베인이고, 그 다음에 이 챔버 개념이 자, 이 덕더에서 이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챔버입니다. 챔버 개념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 소음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소음 챔버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부에다가 흡음 재료를 우리가 써주면 최대한 소음을 줄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출구는 보통 공기를 내뿜는 부분이 치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출구. 그래서 이제 치출구는 거기 보시면 568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A의 뭐 아네모스테형이나 이런 펜형 형태를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많고요. 그리고 뭐 노즐형이나 핑거형 이런 것은 보통 역사 같은데 서울역거든 KTX 큰 공간 이런데 이런 형태가 많죠. 그래서 치출구가 내뿜는 것. 그러면 공기 반송 장치가 뭐 우리가 아까 덕더나 송풍기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송 장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흡입구. 흡입구는 뭐 격자형 흡입구나 머시룸 흡입구가 있고, 원래 머시룸이 사실 버섯이죠. 영어로. 머시룸 개념이 버섯이죠. 버섯. 그래서 보통 버섯의 뒷부분의 형태처럼 생겼다 해서
머시룸 흡입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쉽게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치출구하고 흡입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다음 중 치출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시룸은 흡입구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풍기가 팬이죠. 송풍기 보내주는 바람을 보내주는 게 송풍기인데 그래서 송풍기하고 관련돼서는 그 17회 때 그 송풍기 동력을 구하는 게 한 번 나죠. 송풍기 이 축동력 구하는 것이 한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송풍기 축동력 17회 때 냈기 때문에 뭐 올해 나올 수는 없죠. 올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좀 잊어지면 나옵니다. 잊혀지면. 그래서 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펌프의 축동력 구하는 거. 그래서 펌프에서는 축마력을 구하는 걸 냈었거든요. 그러면 일의 양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걸로 일로 효율 곱해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풍기 풍량 곱하기 송풍기 전압에다 6120이 1kW. 자, 보통 1kW가 1kW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죠? 102kg을 1m/s 초당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풍량의 단위가 분이니까 곱하기 60 해준 거죠. 곱하기 60 하니까 6120이죠. 그다 효율 곱해서 나누어주면 되죠. 이것이 동력인데 그런데 뭐 회전수하고 우리가 풍량이나 풍압이나 축동력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풍압은 회전수의 비례 관계 풍량은 그리고 정압의 경우는 회전수의 자성에 비례하고 뭐 이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음에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17회 출제됐기 때문에 아직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한 20 몇 회 정도 되면 아마 다시 한번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4회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조 방식 분류하고 그런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냉동 설비, 그러면 이 냉동 설비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냉풍을 만들기 위해서 이 냉동 설비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자, 얼음을 얼리는 이런 냉동기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름철에 냉풍, 그래서 이 냉방을 하기 위한 냉동 설비 이 분야를 시험을 현재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